네, 지금부터 그러면, 방송 후, 목소리가 또 안 나왔기 때문에, 목소리 지금,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제 미중 무역 관계는 이제 출구 전략, 특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관세는 이제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대선, 조기 대선이죠. 조기 대선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조기 대선 테마들이 많이 지금 생성이 되고 급등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바이프가 계속 급등하다 오늘은 급락을 하고 결국은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크게 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방송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 카톡방 더보기 클릭을 하셔서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기업 IR 담당자하고 통화했던 기업들 중에서 뭐 탑3 리포트를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많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좀 전에 마이크가 제대로 안 나와서 조금 지금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 점 양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트럼프 관세 출구 전략. 자, 저는 일단 관세 출구 전략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가, 그쵸? 미국이 뭐 245%, 그 다음에 140%. 사실 이 수치는 세 자리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고 미국도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면서 결국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힘들어지는, 테슬라가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의 판매 급감, 그쵸? 유럽에서에도 판매 감소, 이렇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결국 부메랑이 돼서 날라오고,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 국채를 매각을 하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중국은 그 판돈으로 금을 샀기 때문에 금에 대한 어떤 그 가격 상승이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이 관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임기 초기입니다. 그렇죠? 임기 초기에 바이든 행정부와의 차별화. 이 차별화를 가지고 결국은 이 관세 정책을 내세웠던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결국은 관세를 안 맞으려면 우리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라. 그렇죠? 그래서 현대차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현대차가 일단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셀트리온도 보면 공장을 미국에 짓는 것을 검토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 정책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보편적 관세 10%, 그 다음에
상호 관세 플러스죠. 상호 관세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요 부분이 결국은 90일이 유예가 됐다. 자, 물론 이제 중국 때문에 유예가 된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90일 이후에 또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하는 대로 무역 적자 해소가 안 나타나거나,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이거 다시 또 들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지만은 다시 들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이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에 제가 이 부분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1기 때는 중국만 겨냥을 했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1기 때 중국과 무역전쟁 한번 했었죠. 근데 지금 트럼프 2기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국가들을 무역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관세를 통해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 이 이슈로 지금 대두가 됐는데 결국 지금 미국 내에서 트럼프 반 트럼프 감정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커지고 있고 뭐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환점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그래서 보편적 관세를 뿐만 아니라 관세 정책에 대한 출구 전략을 시작한 거라고 일단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루어져야 되냐면 결국 미국이 경기 둔화가 됐을 때는 미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인플레이션을 계속 유발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인플레이션 자체가 유발이 된다 그러면은 미 연준도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던 거고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자꾸 주고 있었던 건데 오히려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미 연준으로서도 금리 인하는 쉬운 정책이 아닐 거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출구 전략이 시작된 거라고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중국과의 관세 협의가 진전이 되고 있다. 이전에는 뭐 3에서 뭐 4주면은 어쨌든 합의에 도달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뭐 중국 관세율 인하 시사 발언을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식 시장에 글로벌 시장에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악관에서도 지금 무역 합의를 원하는 나라가 뭐 100여 개 이상이라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원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 2+2 그죠?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서 뭐 알래스카 LNG 이 프로젝트 참여를 요구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적자 제로로 만들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우리나라도 어쨌든 뭐 국방비와 연계해서 미국은 협상을 진행을 하려고 할 거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국방비는 좀 제외하고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이제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 양호한 실적을 냈지만은 또 주가가 하락을 하고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하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주에 좀 많은 기업들이 기업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하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이러한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미 국채 금리 최근에 보시면은 하락하던 금리가 급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었고요. 여기에는 이제 중국이 미국 국채를 내다 파는 매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미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중국과 합의를 좀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무역에서 이제 관세 이 정책은 하나의 협상 카드입니다. 이 하나의 협상 카드로 그냥 무기처럼 너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줄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관세 올리겠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제 수출로 어떤 뭐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이 관세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결코 실적 둔화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시고 시장에 좀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 이제 금 선물, 최근에 보시면 금이 지금 3천 이하에서 거의 뭐 수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은 이 부분도 어쨌든 중국이 이 금을 국채를 매각하고 금을 매수하는 이러한 모습들로 어쨌든 미중 갈등을 대비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조금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어쨌든 뭐 관세, 보편적 관세 내에서 조금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고요. 결국은 이 관세 정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다? 협상 카드예요. 협상의 카드로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도 무조건 고집을 해서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한번 체크하면서 이제 시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참고로 지금 이제 시장이 회복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장이 안 좋을 때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고 만약에 다시 회복 국면에 온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손실은 좀 줄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다른 이슈가 되는 종목으로 교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또 제가 기업 IR 담당자들하고의 통화를 하면서 그와 관련 자료를 제가 저희 VIP 텔레그램에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좀 관심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더보기 클릭을 하셔서 제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조기 대선 테마 지금 뭐 테마 왕국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테마들이 굉장히 많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위 세력들이 좀 해먹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대체 거래소를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진짜 한번 슈팅이 나오면 지속적으로 좀 슈팅이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자, 여러분들 대선 테마주 지난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적과 무관하게 이제 수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 지금 실적 시즌인데 실적이 안 좋아요.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얘가 계속 상승해. 그러면 개인들의 성향은 어떠냐? 계속 더 가는가 보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가 고점이 되는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20년 이상 증권회사 경력을 통해서 개인분들 불나방처럼 이렇게 덤비면 안 되십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도 개인들은 막 올라가는 거에 불나방처럼 들어갑니다. 그러고 물려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보다는 물론 지금 정책 테마들이 이제 막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공약들을 이제 발표를 하니까.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뭐 수익을 욕심을 안 내고 수익을 짧게 보고 나오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다만 내가 여기서 뭐 100% 수익을 낼 거야. 뭐 다른 종목이 100% 수익을 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더 수익을 낼 거야. 이런 욕심은 버리고 시장에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조기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뭐냐면 알려진 종목들 우리가 보통 지금 뭐 대표적으로 뭐 이재명 관련주들, 그다음에 김문수 관련주들, 뭐 안철수 관련주들, 그리고 한동훈 관련주들 대부분 다 알려져 있잖아요. 뭐 홍준표 관련주들 대부분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정치인 테마주들보다는 저는 어쨌든 이 대표적인 정책 테마, 뭐 교육, 교통, 부동산, 일자리, 뭐 지역 화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뭐 온실 가스 감축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뭐 공약들이 조금 더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는 이 교육하고 저출산. 그런데 저출산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럼 교육에서 뭐가 있냐? 교육에서 뭐 디지털 교과서,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새롭게 좀 부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슈가 부각이 되거나 아니면은 공약이 나왔을 때 저는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보면 부동산 관련해서는 지금 이 건설주들하고 이 건설 기자재를 조금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건설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산불, 그죠? 이번에 피가 컸죠. 그 다음에 이거 복구가 필요한 거고, 이제 여름이 되다 보면은 이제 뭐 장마나 폭우나 이런 비 피해 복구가 또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러우 전쟁이 이제 종전 협상이 돼서 종전이 만약에 선언이 된다 그러면 이제는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건설 기자재 관련 섹터들을 조금 관심 있게 여러분들은 보셔야 된다. 왜? 부동산은 분명히 지금 뭐 새 정부가 들었으면은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잡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은 새로 조금 변화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관련 이슈가 또 부각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는 제가 기재를 안 했는데 남북 경업 관련주들, 자 남북 경업 그리고
왜 남북 경협이나 남북 관련주를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냐면, 어쨌든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하고의 관계는 좋다. 그리고 만약 5월에 러시아의 행사에 트럼프가 초대가 되고 김정은이 초대가 돼서 만약에 만남이 성사가 된다 그러면은 대북 관련주들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조기 대선 후보들이 만약에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 북한과의 어떤 관계 설정, 예, 이 이슈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신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오늘 신고가를 내고 그러고 있는데,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이 이슈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선 테마 무조건 올라가는 거에 치중하시는 것보다는 실적도 나오면서 어떤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응하는 이러한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기 대선 관련 투자 전략은 여러분들이 공약이 발표될 때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은 바람직하지만, 이거를 주구장창 여러분들이 조금 착각을 하실 부분이, 내가 세력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길게 가지고 할 건 아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 정책주나 여러 가지 테마주로 엮여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내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럼 세력들이 팔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꼬러박습니다. 그렇죠? 예. 계룡건설도 계속 올라가다 오늘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먼저 부각이 돼서 상승을 했던 종목들은 오히려 눌림목에서 나중에 본격적인 후보 결정이 된 이후에 공략화가 되느냐,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하는 그러한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조기 대선 테마 관련주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라고 좀 문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카톡방 더보기 클릭을 하셔서 제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질의를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저희 카톡방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카톡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실적 시즌이죠.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 관련해서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 종목들 몇 가지 종목을 가지고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X 일렉트로닉인데요. 먼저 자, LX 일렉트로닉을 먼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차트 모양이 조금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차트 모양은 약간 이걸 키워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LX 일렉트로닉은 시장 예상치를 조금 하이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24% 정도 감소가 했고요. 영업이익은 27%.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는 매출액은 1%도 빠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7% 조금 덜 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냐? 그건 아닙니다. 크게 하회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주가는 발표하는 날 21일 날, 그렇죠? 21일 날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한번 21선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좀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안 좋은데 왜 그러면 얘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은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뭐 10% 이상 하회를 했다 그러면은 바로 21선 밑으로 내려왔겠죠. 그렇지만은 크게 제가 보기엔 크게 하회한 건 아니에요. 거의 뭐 소위 한 조금 한 5% 내외가 되는데 그만큼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느냐, 특히 외국인들은 좀 관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들 흐름을 조금 살펴봐드리면, 자, 실적 발표 이후에 외국인들 매도세가 계속 이어졌죠. 그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오늘 물론 나중에 지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창구 외국계 창구에서는 이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X 일렉트리닉은 당분간 좀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는 흐름은 이런 흐름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약간 박스권의 어떤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러한 박스권의 어떤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 이제 뭐 2분기에 뭐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충족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수주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 박스권을 좀 탈피해서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올라갈 때보다는 오히려 눌림목에서의 지지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이러한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엔진입니다. 자,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예전에 조선주는요 선박 이제 선박 건조를 하다가 이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선박 건조를 하다가 해양 플랜트 블루오션이다 그래가지고 출혈 경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출혈 경쟁을 했는데 이 해양 플랜트는 지속적으로 설계와 변경이 되면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이나 지금 하나오션이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나 이 부분을 관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선박에서 건조했던 수익이 났던 부분을 여기서 까먹게 되고 결국 예전에 남유로 그리스나 유럽 쪽에서의 남유럽 쪽에서의 위기가 오면서 선박 건조는 했는데 이거를 인수를 안 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배는 수준은 받아서 만들었지만 어떻게 다른 데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데 팔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든 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았던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배 만드는 도크를 폐쇄를 하기도 했고 결국은 한 10년 동안 그쵸? 주가가 계속 내리막이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LNG선 그 부가가치 지금 조선주의 가장 이슈들이 왜 부각이 되고 있냐면 자, 첫 번째는 친환경 선박 이 수주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고부가가치선, LNG선, 그리고 컨테이너선. 이 컨테이너선이 대형화가 되고 있고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암모니아 연료도 있지만은 수소 연료 전지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선박 자율 선박. 자, 이처럼 이제 친환경 첨단 선박들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선박의 이 수리 시기 DF 엔진이 2021년도에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2021년에서 22년 그러면은 이게 한 5년에서 6년이니까 2027년하고 28년이 어쨌든 이 선박 수리를 위해서 어쨌든 또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관련주들은 한 3년치의 지금 수준은 계속 풍부하게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거와 함께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결국은 조선주와 조선기자재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전에 이제 조선주는 이제 선박 그 다음에 해양 플랜트 뭐 이런 이슈밖에 없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가 군함 수리 정비 관련되어 있는 MRO MRO 사업을 일단은 우리나라나 일본에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중국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고 중국 선박에 대해서 선사나 대해서 이제 항구 입항 시 또 통행료를 징수를 하겠다. 결국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우리 조선하고 그 다음에 조선기자재는 어떻게 보면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해양 플랜트 이제는 기술력을 쌓았죠. 저가 매수는 안 할 겁니다. 그죠? 예, 해양 플랜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캐나다와 폴란드 잠수함 사업. 이게 수주가 된다 그러면은 조선주는 뭐가 됩니까? 방산에 대한 새로운 사업 형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관련주들은 조금 저는 근데 이제 분기별로 실적을 좋게 보는데 문제가 최근에 보면은 고환율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온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환율이 계속 지속이 될 거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환율이 1480원대에서 지금 1420원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2분기 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420원에서 1350원까지 떨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분기에 조선주와 조선기자재에 대한 실적들이 맞춰질 수 있느냐,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확인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조선주와 조선기자재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증권사들 리포트들도 긍정적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체크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결국 하나인지는 시장 예상치의 실적을 충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적 발표하는 날 앞에서 봤던 거와는 좀 틀리게 조금 강한 흐름이 이어졌고 오늘도 음봉으로 조금 전환이 십자봉 비슷하게 전환이 됐지만은 그래도 상승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흐름을 이어질 거냐? 결국은 이 박스권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조선주가 차익 매물이나 다른 어떤 악재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영향을 받겠지만은 당분간은 이 박스권 내에서의 어떤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눌림목에서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평단을 좀 낮춰가는 이러한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대 일렉트리닉, 자, 요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이 좀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자, 실적은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실적은 좋게 발표가 됐는데 지금 흐름은 조금 안 좋게 바뀌고 있죠. 자, 전력기기가 작년에 얼마나 많이 성장을 했습니까? 그쵸? 전력기기가 작년에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성장을 하고 나면, 그쵸? 이 엄청난 성장을 하고 나면 증권사들, 애널리스트들은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할 거냐. 자, 성장할 때 보시면은 처음에는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일정 부분 가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성장이 둔화되는 체감 형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HD 현대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실적이 문제가 아니다. 실적은 좋게 발표가 되었지만은 미국에 대한 관세라든가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선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여기에서 아마 저는 박스권이 좀 만들어질 거라고 봐집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만들어지는데 만약 2분기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럼 뭐가 달라지냐? 자, 2분기에는 뭡니까, 여러분들? 자, 2분기에는 일단 지금 상호 관세에는 제외되어 있지만은 보편적 관세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일렉트로닉이나 효성중공업이죠. 효성중공업은 상호 관세 이게 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호 관세가 만약에 부과가 된 상황에서 시장 예상치를 충족을 했다 그러면은 결국 뭐냐면 시장에 대한 우려를 지금 극복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HD 현대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수량이 증가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조정 시에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지 3일 이상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를 한번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하는 이러한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섹터 종목들이 이러한 현상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오늘 실적을 발표한 겁니다. 유니드라고 제가 기업 IR 담당자하고 한번 통화를 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전화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전화 연결은 안 됐고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충분히 충족하는 양호한 실적이 발표되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반등하는 이게 보편적인 종목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유니드는 작년에 그럼 어떤 흐름을 보였냐?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유니드는 지금 보시면은 작년의 흐름이 크게 어떤 흐름들이 그쵸? 큰 흐름들이 없었습니다. 그쵸? 바닥권에서 이제 서서히 이렇게 상승을 했고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던 거는 이제 분할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유니드가 아니고, 자, 유니드가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박스권의 어떤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보편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면 이렇게 발표가 되는 거고, 이러한 흐름을 보이는 겁니다, 특히.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쭉 당겨서 보시면은, 자, 2023년 12월 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올라왔죠. 그리고, 지금 2024년 5월까지 좀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도 지금 뭐 37만 원까지 그렇죠? 결국 45만 원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결국 미국 시장에 대한 둔화나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에서 지금 변압기나 이러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냐면 지금 AI 데이터 센터 건립에 대한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챗GPT나 이런 쪽에 대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전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경기 둔화가 되면은 투자가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좀 해소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현대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결국 2분기, 3분기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얼마나 충족해 줄 수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반등의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잘 보셔야 되고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보편적인 그거예요. 자, 지금 뭐 유니드나 하나 엔진이나 보시면은 실적 발표 이후에 비슷한 모형을 나타내고 있죠. 왜? 양호한 실적들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앞으로 실적들이 많이 발표가 될 겁니다. 뭐 오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뭐 30일 날 같은 경우 뭐 OCI도 지금 뭐 예정이 되어 있고 이번 주에 대부분 특히 내일 좀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을 때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 차원에서 체크를 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보편적인 경우에는 양호한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결국은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왜? 실적만큼 시장에 신뢰를 주는 지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대선 테마는 좀 열애를 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냐?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그러면 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을 때, 그쵸? HD 현대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작년에 실적 성장이 굉장히 컸다. 기대감도 컸고 실적도 충족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태고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어떻습니까? 주봉으로도 한번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자, 48만원에서 지금 이제 거의 바닥권에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종목이 예를 들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하더라도 하회폭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면은 주가는 여기에서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을 한번 같이 보실 때 결국 이 종목이 이전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그러면 실적을 충족했을 때 결과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양호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보면서 대응하는 이러한 전략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실적주에 대한 어떤 패턴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가장 큰 이유는 내일부터 해서 앞으로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대응 전략이 잘 안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카톡방 입장을 해주셔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결론적으로 오늘 방송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트럼프 관세 정책은 협상 카드이기 때문에 이제는 출구 전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우리 시장도 회복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특히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에 약간 디커플링 100% 디커플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오히려 좀 견조한 시장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 왜? 2024년도에 성장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언제 들어올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세트로 들어오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잘 체크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는 관세 정책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재건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오히려 이제 뭐 로봇이나 또 2차 전지 쇼커버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확인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신다 그러시면은 좋은 결과를 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이 안 좋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계시는 것보다는 좀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이러한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라이브 방송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잘 성투하시고 앞으로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